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사연이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제 이야기 들을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으셨죠? 안 하면 서운해. 그럼 연희와 함께 오늘의 사연 들으러 가시죠. 저는 지금 인생 최대 고민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서 고민을 나누면 무거운 마음이 좀 가벼워질까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지 같이 고민해주시고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정말 인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39살, 어떻게 보면 청춘이지만 싱글의 나이로 결혼하기에 늦다면 늦은 나이였죠. 그 늦은 시기라는 조급함이 어찌나 제게 밀려오던지요. 급한 마음으로 여러 명과 소개팅을 닥치는 대로 하곤 했습니다. 누구 한 명 얻어 걸리면 그때 그 사람이랑 꼭 결혼을 해야겠다. 나도 장가는 가야지. 나만 친구들에 비해 도태될 순 없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정말 제 스타일인 분을 만났습니다. 예쁘장한 분들은 많았지만 뭔가 인연이구나 느낌은 들지 않았는데 이 사람만큼은 꼭 잡고 싶다 하는 느낌이요. 이게 운명이라고 하는 걸까요? 사람은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매번 실패했던 그 느낌이 이번에는 왠지 진짜일 것 같은 그런 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하고 농담도 많이 건네고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애프터를 미리 신청해버릴까 고민하던 중 그녀가 제게 질문을 건네더군요. 재즈 좋아하세요? 질문을 듣는 순간 이번에도 망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중가요? 그것도 철 지난 옛날 가요 있잖아요. 이승철이나 윤도현이요. 요즘 노래보다 옛날 노래가 더 감성이 짙고 그러지 않나요? 트로트까지는 아니지만 김건모, 서문탁 같은 노래를 많이 들었고 몇 년째 재생 목록이 변하지 않던 저에게 재즈라니요. 도저히 아는 척도 할 수 없는 분야의 머리만 극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할까봐 그것도 무서웠죠. 운명이라고 느꼈지만 이번에도 꽝인가 보다 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밥이나 맛있게 먹고 들어가야지 싶었죠. 그런데 이번 소개팅 상대는 달랐나 봅니다. 정말 운명이라도 되는 건지 재즈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본인과 같이 밥 먹고 재즈바에 가자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재즈바라니.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지의 공간을 오늘 처음 보는 사람과 단둘이 간다니요. 끈적한 음악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그곳이 아닌가요? 그걸 저랑 간다니. 드디어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를 찾았구나. 이 사람 정말 내 운명의 여자가 맞구나. 상대방도 내가 마음에 든 게 확실하다. 하고 기뻐했죠. 이제 장가 갈 수 있는 줄 알고요. 저도 모르게 밥을 후다닥 먹고는 당장 가시죠. 하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다며 저를 리드하는데 가슴이 불타며 온몸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재즈바는 어두운 조명과 은은한 조명이 섞여 있어 제법 분위기가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녀의 옷도 보랏빛이 도는 작은 패턴이 반복되며 몸에 딱 붙는 원피스였어요. 재즈와 잘 어울리는 옷이더군요. 노래는 잘 몰라도 그런 건 알잖아요. 이런 노래에 이런 옷이 잘 어울린다 싶은 것들요.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이름을 앞으로 보라라 칭할게요. 처음 듣는 재즈는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칵테일을 홀짝홀짝 마심과 동시에 음악에 몸을 조금 움직이자 보라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꽤 마음에 들었나 봐요. 웃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고 분위기는 최고였습니다. 재즈의 제의도 모르는 저였지만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점점 알고 싶은 매력이 있는 노래 장르였어요. 보라는 그런 재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몸을 주체할 수 없이 신이 나고 점점 더 알고 싶은 그런 사람이요. 재즈바는 지하에 있어 쾌쾌한 냄새가 났고 달달한 향을 뿌려 곰팡이 냄새를 감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라가 뿌린 상큼한 레몬향의 향수까지. 지하 냄새, 달콤하고도 새콤한 향수들의 향기까지. 그 뒤섞인 향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요. 보라는 한창 재즈에 취한 저를 보고 이만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쉬움에 남은 칵테일을 호로록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 정도로 기분이 업된 상태였습니다. 플라이 투 더 문 유명한 노래를 흥얼거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취해 있던 향이 없어지고 겨울바람이 코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크게 기침하자 보라는 쉬었다 가야 하지 않겠어요? 라며 저를 세웠고 요란한 네온사인 거리 사이로 저희는 사라졌습니다. 보라를 처음 만난 그날 우리는 밤을 함께 보냈으며 그날 밤은 내내 레몬향에 푹 취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만날 때마다 재즈를 틀고 즐기곤 했습니다. 손을 잡을 때도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춤추듯이 열심히 즐겼죠. 정말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거의 매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젊어서 그런지 지치지도 않더라고요. 열심히, 뜨겁게,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렇게 어느덧 보라와 만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얌전하고 귀여운 줄 알았더니 먼저 쉬었다 가자고 말하는 은근히 앙큼한 이 여자는 만날수록 더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운명의 여자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보라도 제게 운명을 느꼈다고 확신이 생긴 순간 바로 프러포즈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매일같이 사랑하고 매일 웃고 매일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남산이 잘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보라는 처음 만난 그날처럼 환하고 예쁘게 웃었고 제 반지를 받아주는 손가락 마디에 뼈가 톡 튀어나온 얇은 그녀의 약지. 보라와 있을 때는 어딜 가도 재즈 파티였습니다. 영화 라라랜드 아시나요? 마치 그런 분위기였죠. 보라와의 결혼 생활은 그저 행복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라는 임신을 했죠. 멋진 남자아이였습니다. 태명은 보라돌이였어요. 귀엽지 않나요? 보라의 아이 보라돌이. 저는 정말 모든 걸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때까진 말이죠. 보라가 임신했을 때까지도 괜찮았어요. 왜?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철도 아닌데 딸기를 구해라. 귤을 먹고 싶다. 새벽에 자다 깨서 족발이 먹고 싶다. 매운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으니 비슷한 다른 떡볶이라도 구해다 달라. 보라는 자는 사람을 괴롭힐 성격이 아니니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건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주고 싶었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구할 때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때도 보라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해주던 아내였어요. 먹고 싶은 걸 못 먹어도 괜찮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도 괜찮다. 정말 다 괜찮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임신 날짜가 지날수록 제 귀찮음이 조금 늘어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며 청소며 모두 제가 했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다 준 날은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보라의 임신이 안정기가 되면서 청소나 빨래 정도는 나눠서 하자고도 하고 임신했을 때 운동을 조금씩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은근히 보라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나가야 했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보라는 그래도 괜찮다, 이해한다고 하고 웃었어요. 전부 우리 아이를 위해서니 이해한다, 우리 둘 다 조금만 참자하고요. 그때까진 정말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원래 아기 생기고서부터가 진짜 결혼이랬어. 여보도 나도 파이팅. 저는 제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게 저도 방심했나 봅니다. 임신했을 때도 집안일을 거뜬히 해내던 보라니 출산 후에도 괜찮겠지. 당연히 보라의 몫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죠.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도태된 생각이지만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낳은 후에도 보라가 홀로 육아하는 것, 명절 때마다 시가에 가서 고생하는 것, 제가 기념일에 밤늦게 귀가하는 것. 처음에는 살짝 눈치가 보였지만 보라는 모두 이해해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은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제가 피곤하다고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면 알았다며 괜찮다고 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저와의 관계는 무조건 가져줘야 한다며 강요했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겠습니다. 반성만 하게 되네요. 그렇게 8년을 내리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무렵 어느 날 할 말이 있다며 제게 오늘은 꼭 일찍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결혼의 힘듦을 토로하느라 친구들과 술자리를 자주 갖곤 했고
새벽에 들어가는 일도 빈번했거든요. 사실 저는 별말 아닐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약속 있는데 평소 같으면 알았다고 할 보라지만 안 된다고 오늘만큼은 일찍 오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와 조금 다른 기분이었지만 별 생각 없이 귀가했고 저는 그날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홀로 하는 육아, 홀로 보내는 기념일, 홀로 하는 집안일. 더는 못 살겠다면서요. 보라는 저와 살면서 바라는 건 사랑받고 싶은 것 하나였다고 조곤조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왜 뒤늦게 후회하는 걸까요? 저는 어리석게도 그때서야 저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보라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보라를 잡지 못하고 보내주어야만 했습니다. 보라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보라돌이, 우리 아들은 혹시 당신이 키워줄 수 있겠냐고요. 새 시작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있어 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보라는 욕도 하지 않았고요.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이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준 적도 없고 이유식도 초반에만 몇 번 먹였지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이와 보라 모두에게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보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나도 건네지 못했어요. 참 바보 같죠. 이혼은 척척 진행되었습니다. 협의 이혼이라서 그랬을까요? 양육권 관련해서 다툼할 것도 없었고 모두 정해진 수순이었기 때문에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육권이 없을 때 자녀를 만나기 위해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요. 아내는 아들을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협의 이혼으로 진행된 만큼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채 소송은 종료되었죠.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이혼을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 같은 그녀가 설마 진짜 나와 이혼할까? 내가 너무 무심해서 서운함에 하는 말이겠지. 곧 모르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시간이 흐르고 나서 완전히 이혼이 끝난 후에야 혼자가 됐음을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처음 혼자 맞이하는 아침. 보라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모든 걸 남긴 상태로 갔어요. 보라의 온기가 넘치던 집안은 어느새 삭막해졌고 눈치가 빠른 아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들은 정말 보라를 닮았나 봐요. 아빠를 위해서인지 8살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가 아닌데도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벌써 어린 나이에 철이 들었던 걸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더라고요. 저는 허겁지겁 매일 아들을 양육했고 밥을 차리고 아침마다 학교에 보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인스턴트로 대충 먹다가 점점 현실임을 깨닫고 평생 이렇게 먹어야 함을 알게 되고서 조금씩 요리 아닌 요리도 했습니다. 지극히 간단한 밥, 계란말이 정도지만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면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생각보다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고 그럴 때마다 반성의 시간을 가졌죠. 임산부에게, 갓 아이를 낳은 출산모에게, 독박 육아를 하는 내 아내에게 나는 단 한 번도 신경 써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힘든 걸 매일 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힘들다고 생각하기엔 보라에게 너무 미안해 이것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둘째 주 토요일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면도에 꽤 괜찮은 옷들을 입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보라를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신난 아빠를 보고 그냥 왜 저러나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여운 자식이에요. 그런데 2시가 되어도 3시가 되어도 그녀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보라는 정말 연락조차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보라의 연락은 없었어요. 왜 먼저 연락하지 않았냐고요? 저는 여전히 보라에게 죄책감이 가득했거든요. 가장으로서 보라를 생각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저와의 관계만 강요했던 그런 나쁜 남편이었던 것 같아서요. 그렇게 보라는 멀어져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보라와의 이혼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그날은 꽁꽁 얼 것 같은 날이었는데 어느새 봄도 지났고 여름에 와 있었죠. 야외에 몇 분 서 있기만 해도 손글땀이 맺히는 날씨요.
그리고 보라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것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눈치껏 엄마를 찾지 않던 아들 녀석이지만 가끔은 엄마 보고 싶다, 엄마가 해준 소시지 볶음 먹고 싶다 등 가끔 보라 언급을 하더라고요. 가슴이 미친 듯이 아프고 보라가 너무 그리웠지만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나중에 엄마 오면 꼭 해달라고 하자 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마 아들 녀석의 방학식이었을 거예요. 오전 수업만 마치고 일찍 들어오는 날이라 반차를 내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점심을 먹이고 집에서 남은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나른한 오후였어요. 아마 2시쯤 정적을 깨는 띵동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보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보라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문을 열었고 보라는 살이 조금 올라보기 좋은 모습으로 절 반겼습니다. 저랑 살 때는 점점 살이 빠지고 수척해진 상태였는데 볼살이 조금 오르니 젊을 때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훅 들어오는 레몬향. 갑자기 벅차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뒤에서 아들은 신나서 엉망거리고 있고 보라는 저를 보고 당황한 눈치고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물을 닦아주는 보라가 어찌나 보고 싶었던지요. 저도 모르게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나 봅니다. 보라는 장을 보고 왔는지 자연스럽게 부엌에 가서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했어요. 점심을 먹은 지 2~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도왔습니다. 제가 돕는 게 조금 어색한 눈치였나 봐요. 가서 앉아 있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냥 머쓱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지냈냐고, 갑자기 왜 나타났냐고 묻고 싶었지만 뭐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제 말에 기분이 상해 돌아갈까 그거 주저만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순간이 너무 꿈 같았어요.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걸 느꼈고 어떻게 해야 보라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두고 드디어 보라와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보라가 선수 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오늘 자고 가도 돼? 당신 무슨 일인지는 말 안 해줄 거야? 보라의 말은 꽤나 갑작스러웠습니다. 6개월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밥을 먹고 자고 간다뇨. 사기라도 당한 건가 싶었지만 윤기 나는 얼굴을 보니 그건 아닌 듯 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끝내 말은 하지 않더군요. 제가 먼저 말을 건네도 될까 눈치만 보다가 용기를 내서 보라에게 말을 걸었죠. 너 왜 돌아온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야? 보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3초, 5초, 10초. 계속해서 저만 응시하던 보라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돌아와서 아들이 자고 있는 걸 확인했다며 갑작스럽게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재즈를 흥얼거리며 제게 속삭였죠. 너 같은 남자가 없더라고. 보라의 갑작스러운 입맞춤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할 이유도 없었고 머리가 혼란으로 가득 차버렸죠. 이날을 6개월이나 기다렸을까요? 보라는 핸드폰으로 플라이 투 더 문을 재생시켰고 저는 그 노래에 조건 반사라도 된 듯 보라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전 아내와 한참을 즐겼죠. 그 이후 보라는 자연스럽게 일주일 내내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들은 좋다고 엄마가 진짜 왔다며 다시는 가지 말라고 저에게 엄마랑 싸우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이혼한 지 3달 만에 이렇게 어영부영 다시 합가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를 버리고 간 보라가 저를 다시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라를 다시 만나도 괜찮은 걸까요? 제가 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보라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저히 모르겠어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과거의 저로 돌아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 이대로 지내도 괜찮을까요? 만약 보라가 다시 저와 산다면 집안일도 육아도 모두 함께 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6개월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 같은 사람이 없다며 저처럼 잘 맞는 사람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이대로 보이지 않던 6개월을 그냥 묻고 가도 되는 걸까요? 이혼 후 연락 두절이더니 갑자기 나타나 제 마음을 쏙 빼놓는 전 와이프를 제가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연인의 카페 잊지 말고 또 찾아와 주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